여러분은 비교를 많이 하시나요? 인스타, 블로그, 친구 등 우리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군가와의 비교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와의 비교,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면 성공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저는 가난이 쪽팔려서 주변 사람에게 가난하지 않은 척 했습니다. 쓰레기장 옆에서 거주했고 야외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단칸방에서 거주했고 반지하에서 거주를 했네요. 쥐뿔 없으면서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인데 가난한 문제보다 가난한 환경에서 가난함이 당연함이라고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생각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춘기 시절의 청소년에게 그 정도의 생각을 바라는 것은 무리였겠죠. 그래서 공부도 안 했고 PC방과 운동을 좋아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없던 시절을 보내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에 아파트에서 헬스 트레이너 생활을 했는데요.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젊은 부모가 길을 가는 도중 젊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20분 동안 교육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부모가 세입자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자 유치원생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우리가 집주인이고 전화 통화한 사람은 세입자라는 교육을 20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집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건으로 거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빌라라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1월 30일 작지만 제 명의로 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대출은 5,500만 원이 생겼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전세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바로 입주는 하지 못했고 잠깐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2,000에 55만 원의 월세 수입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월세라는 것이 아주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께서 기존에 살던 전세 만료 기간까지 시간을 벌어주셔서 대출금을 갚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1일 대출금을 전부 상환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닌텐도 스위치까지 당근에 중고로 판매를 해서 제 통장은 다시 0원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0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인 빌라이긴 하지만 결국 부모님께서 거주를 하고 계셔서 저는 현재 원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 2020년 12월 21일 라운드 1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0년 12월 22일부터 라운드 2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까지는 집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예금과 적금이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예금과 적금을 알아보고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2라운드는 이제 방어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에 저는 투자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저의 이야기를 티스토리에 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저의 이야기를 매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린이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미래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흑수저를 탈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문득 내가 정말 100%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00%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인정하고 떳떳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를 한 단계 뛰어넘고자 바디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방향도 결정했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기보다는 무엇이든 실행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저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면 고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된 빌라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저는 원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빌라는 재개발 지역에 묶여 있고 또 한 명만 동의를 한다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명이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도장을 찍지 않아서 재개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두 가지의 상황을 전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최대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거주할 빌라를 구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주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겠지만,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주식을 꾸준하게 구매할 계획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매달 100만원 투자와 부수입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연금 저축을 활용해서 연말정산과 노후 대비도 할 생각입니다. 체지방 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10에서 15%의 체지방률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PC방 페인이었던 제가 PC방을 끊었던 이유는 현타였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남들이 잘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 순간 문득 제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PC방을 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PC방 페인도 흔히 말하는 빠순이, 빠돌이, 오타쿠도 한 가지에 몰입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는다면 누구보다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혹시 현타가 오는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도전하시면 남들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변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면 꼭 집중할 대상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2024년에 제가 다시 본다면 얼마나 성장했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꼭 2024년에는 더욱더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